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이 중독에서 대박 수출을 추진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 수입 세계 3위 노다지로 알려진 이집트 시장에서 K9 도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박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낼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이집트와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출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이집트 정부는 현지 공장에서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집트 수출 협상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K9 자주포, K2 전차 수출 규모와 운용 유지비까지 모두 합해보면 5조 원이 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2 전차를 만든 현대 로템은 최근 이집트로부터 철도 사업까지 수주하면서 그야말로 현대 로템의 노다지가 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최근 이집트 터널청에 전동차 15편성을 납품했습니다. 과거 현대로템이 4,900억 원에 수주한 32편성 전동차 물량의 일부인데요. 당시 현대로템은 프랑스 알스톰, 중국 주저우 등 해외 유력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집트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현대로템은 1225억 원 규모의 이집트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도 따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3년간 14개 역사의 신호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인데요. 방산 부분에 이어 철도까지 이집트 수주 사업을 한국이 다 싹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출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현대로템은 결국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 82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K2 전차 납품이 본격화되는 등 방산사업 매출과 수익성이 흑자 전환의 비결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이집트 K2 흑표 전차 수출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대로템은 10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입찰이 마감된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 현대로템의 K2N호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K2N호는 노르웨이 육군 전차 사업에 특화된 제품으로 수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K2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K2N호는 전차 포탑에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가 장착되는 등 노르웨이 요구사항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K2는 나라마다 지역 특수성에 맞춰 특화된 전차를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울러 K2는 20조 원 규모의 인도 사업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 국방부가 차세대 전차 도입에 RFI를 정식 발행한 가운데 인도가 K2 흑표를 후보군으로 점찍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용 주력 전차 T-72 아제아 전차를 대체할 1770여 대의 신형 전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규모가 20조 원 이상인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인도 정부가 내건 요구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기동력, 화력, 방어력, C4I, 기술 이전 등 5개 항목을 충족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동력의 경우 선진국의 3.5세대 전차 수준을 요구하며 현존 전차 중 최고 수준의 공격 능력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어 분야에서는 미 육군의 M1A2를 상회하는 장갑 능력이 요구되며 인도군이 구축하는 차세대 전술정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할 C4I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전차 자체는 물론 엔진, 포탄 등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러시아의 T-14, 프랑스의 AMX-56, 우크라이나의 T-84, K2 흑표 개량형으로 결국 조건을 갖춘 전차는 K2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사업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전차가 K2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사업 참여를 포기했고 우크라이나의 T-84는 획기적인 특장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등장한 AMX-56과 2014년 한국군에 실전 배치된 K2는 같은 세대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성능 격차를 보입니다. 프랑스의 AMX-56은 3.5세대 전차 시대를 개막해 엄청난 기술 혁신을 몰고 온 명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설은 어디까지나 20년 전 이야기일 뿐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데요. 게다가 K2 흑표는 개량형으로 최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K2 전차를 제칠 만한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것입니다. 즉 남은 건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인도가 외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기술 이전 관련해서 우리도 인도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차는 20세기 동안 메인 배틀탱크라는 명칭을 얻으며 적당한 무게와 적당한 화력, 장갑과 기동성을 갖췄고 어떠한 전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지상전의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에서부터 지난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까지 21세기 전차는 비교적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전차전이 어느 순간부터 활약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전차들의 적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터키가 만든 TB2 드론으로 아르메니아의 T-72 탱크와 BMP-2 보병 전투 차량을 공습으로 파괴하며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값싼 드론으로 탱크를 압도하는 전투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도 전차는 숨을 수 없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차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이 전차 무용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 K3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래 지상전은 복합 무기 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전투 차량의 무인화와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어 전차의 역할이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K3 전차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남다릅니다. 겉모습부터 미래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K3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K3의 동력 계통은 기존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하고 스마트 포탄, 다목적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K3 전차의 주 무장으로 130mm 활강포를 유력한 후보로 삼고 있는데요. 130mm 활강포는 K2 전차의 120mm 활강포보다 50% 더 강력한 포구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구 에너지란 포탄을 발사할 때 포신을 통해 가해지는 에너지로 이론상 50% 강력한 포구 에너지를 가지면 전차 포탄의 관통력이 50% 이상 커집니다. 방어력 역시 혁신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K2보다 훨씬 강력한 특수장갑을 갖출 뿐만 아니라 스텔스 체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기존 전차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인공지능과 첨단 전자장비입니다. K3는 자체 내장형 드론으로 외부 지원 없이 먼거리 적을 포착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적 탐지 장비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순식간에 표적을 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선 운전까지 무인 운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K3는 어떤 전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지상전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K3 개발이 완료되면 제일 먼저 7기동군단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7기동군단은 한국군 최초이자 유일한 기동군단으로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로 불리는데요. 7기동군단 하나만으로 중국 육군과 일본의 모든 지상전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정도로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7군단에 K3까지 배치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화력이 강해져서 중국과 일본의 육상자위대를 단번에 괴멸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7기동군단만 가지고도 웬만한 나라의 육군은 압도할 수 있는데요. 현재 7군단은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8사단, 11사단, 제2사단 등 모두 4개의 사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 수기사는 기계화 사단, 8사단과 11사단은 기동사단, 2사단은 신속 대응사단으로 각각 분류되며 질과 양, 어느 면으로 봐도 동부간에 최강의 공격력을 가졌습니다. 반면 일본 육상제외대 북부 방면대의 경우 기갑사단 7사단, 기계화 보병사단 2사단, 차량화 보병여단 5여단, 제11여단을 예하 부대로 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쾌속 반응부대로 지정되어 있는 79 집단군은 1개의 기갑여단, 3개 기계화 보병여단과 1개 특수작전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중국의 79 집단군이나 일본의 북부 방면대도 한국의 7군단에 비하면 전차나 장갑차, 병력 수가 적어 7군단의 적수론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처럼 현재도 동부가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7군단에 차세대 전차 K3까지 배치되면 중국과 일본을 가뿐히 밟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최강의 군단으로 거듭날 것이 분명한데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뛰어넘을 최강의 군단이 될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